왜 1등급 로드맵대로 했는데 저는 1등급이 안 될까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갑니다 라는 방법대로 그대로 했는데 왜 서울대에 못 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1등급 로드맵이라는 것은 1등급이 현행 9등급제에서는 4%죠. 그럼 4%가 되는 로드맵입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4%만이 수행할 수 있는 로드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등급이 된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아이들이 1등급밖에 없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유튜버나 아니면 어떤 학습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4% 안에 듭니다 라고 하면 그런 방식을 소화하는 아이들이 4%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10%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등급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10%만이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1등급 로드맵이다. 그 말은 4% 로드맵이라는 거고 4% 안에 들기 위한 로드맵이라는 것은 교육 전문가들이 통계적으로 학생들을 봤더니 이 정도를 소화하는 아이들이 4% 안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정도를 소화해야지만 4% 안에 든다라는 거는 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4%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등급 로드맵 이렇게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 이 공부법대로 하면 서울대를 못 가고 1등급을 못 받는 이유입니다. 애당초 그 로드맵은 일반고에서 전교 1등 정도가 서울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전교 1등만이 소화할 수 있는 로드맵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야 4% 안에 든다라는 거는 4%만이 소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가령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소화를 하면 일반고를 가서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 학생들을 가르쳐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교재 정답률도 꽤 높고 테스트를 봤을 때도 점수도 높고 이런 완성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룹 아이들을 봤더니 거의 다 나중에 1등급이 되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무조건 그 로드맵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만이 소화할 수 있는 로드맵인데 내 아이는 기껏해야 30% 안에 들거나 20% 안에 드는 아이뿐인데 그 로드맵대로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로드맵대로 똑같이 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선행 로드맵을 따라가면 아이들은 그러한 선행들을 따라가면서 그 선행 속도에 맞출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교재만 끝내면 되니까요. 근데 교재만 끝내도 아이들은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나가면 또 중학교 과정이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로드맵대로 가서 성공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해도 중학교 과정은 본인이 알아서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학습 태도도 가지고 있고 그런 학습 능력, 자기가 복습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 선행 속도로 나가더라도 현행이나 후행이 전혀 빵꾸가 나지가 않고, 그리고 선행 속도로 나가는 것들을 메타인지 능력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저장하면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선행 속도는 1등급 로드맵과 비슷하게 뽑은 아이들을 만나긴 하는데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봤자 3, 4등급밖에 안 되겠다 라고 느껴지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선행은 빨리 뺐지만 구멍은 많고 교재 정답률도 떨어지고 오답을 시키면 거의 못 풀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하면 한번 들었던 가닥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안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잘 극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됐는데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점점 흥미를 잃어가게 되겠죠. 심화 로드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심화는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정도 심화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아이들이 4%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지 이거를 소화하면 4%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드맵만 맞춰서 심화 교재를 같이 해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4% 안에 못 드는 실력이라면 아이들은 문제집을 풀면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좀 어린 애들은 질문을 해서 해결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과외로 해서 문제를 끝내는 거죠. 과외가 뭐죠? 심화 문제를 푸는데 스님들이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머님들은 착각을 하는 게 이런 설명을 들으면 실력이 늘 거라는 착각에 빠지죠. 자, 4% 안에 드는 아이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심화 교재를 풀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다 풀죠. 자기 손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기 때문에 그 심화 교재를 끝냈을 때 4% 안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만 똑같이 끝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교재를 풀면 거의 50% 이상의 문제들을 선생님 설명을 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해설지를 보고 넘어가든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4% 안에 드는 아이들이 심화 교재 한 권 푸는데 한 달이면 이런 아이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려고 하면 거의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속도를 4% 안에 드는 아이들 같이 맞춰서 빨리 심화 교재를 끝내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다 질문하거나 다 해설 보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화 교재를 1등급 아이들 같이 풀어도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님의 걱정이나 내 자녀가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내 자녀도 4% 안에 드는 1등급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 로드맵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내 자녀가 그 수준이 안 됐을 때 그 로드맵대로 하려고 하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그런 로드맵들은 그렇게 따라하면 4%가 되는 게 아니라 4%만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1등급을 영원히 못 받나요? 4% 안에 들 수가 없나요? 4% 로드맵을 따라가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2등급 로드맵, 3등급 로드맵, 4등급 로드맵을 따라가라고 하고 싶어요. 아이가 좀 부족하면 그런 로드맵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선택을 하고 충분히 복습이 되면 다음 과정들을 나가고 심화 교재 같은 경우도 얘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교재 정도를 선택해서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여가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한 학생을 좀 오랫동안 가르쳐 본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가령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까지 가르친다라든지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가르친다라든지 자, 이렇게 4, 5년씩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찰할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오르는 케이스는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를 약간 포기했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학원에 맡기든지 이런 경우에 성적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했고 반대로 부모 욕심이 엄청 많아서 아이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무조건 1등급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경우는 성적이 오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작용이 되고 무조건 그 아이들은 3, 4등급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통 성적을 올리거나 실력을 올렸던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켰냐라고 하면 가령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디딤돌 응용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최상위 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최상위 S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도전을 시킵니다. 최상위 S 정도로 힘들어도 얘가 조금씩 풀어나가면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서 4등급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4등급 수준의 로드맵대로 얘를 끌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중학교 때도 굉장히 쉬운 개념 교재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유형별 교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쉬운 걸로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어려운 것들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시켜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아이가 수학을 해나가면서 뭔가 과부하가 온다라든지 내가 못 따라간다라든지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교재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얘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 단계보다 약간 난이도 높은 교재들을 차근차근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뭐 생 수학 정도까지 소화를 했다. 그러면 1학년 2학기 때는 개념 교재만 하고 넘어간다라든지 해서 시간을 아낍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그리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1학년 때 생 수학까지 했으니까 한 1품 정도를 한번 도전을 시켜봅니다. 그럼 1품 정도를 해보면 얘가 그럭저럭 꾸역꾸역 수행을 해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나간 다음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평년기하라서 고등학교 기하랑 그렇게 연계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형별 교재 정도로 2학년 2학기를 넘어가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블랙라벨 정도를 한번 시켜봅니다. 자, 블랙라벨 정도를 시켜보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센 수학도 많이 시단계는 버거웠던 정도 수준이었는데 얘가 계속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갔으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정도 들어갈 때는 블랙라벨 정도를 소화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끌고 가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좀 쉬운 개념 교재부터 끌고 가다 보면 어려운 기본 정석 수준까지 얘가 소화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고에서 그래도 기본 정석을 꼼꼼하게 소화하면 9등급제에서 2, 3등급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성적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 최상위 S도 굉장히 버거워할 정도의 수준, 즉 4등급 정도 라인이었는데 얘는 어느덧 고등과정이 들어가니까 2등급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얘가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성장이 된 계기가 뭐죠? 얘가 힘들어하지 않는 로드맵으로 쭉쭉 학습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여유가 있다라고 싶을 때마다 난이도가 높은 교재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리고 약간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어려운 교재를 시킬 때는 중학교 기준으로 1학기 교재들만 조금씩 어려운 교재를 시킵니다. 중학교 2학기 내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등수학이랑 연계성이 직접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1학기 대수 파트에 대한 그런 심화나 준심화를 시키는 거죠. 보통 초등학교 때 한 얘는 4등급 정도 받겠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때 생수학 정도 한번 도전하고 1학년 2학기는 개념 교재만 하고 넘어가고 2학년 1학기 때는 준심화 교재 1품 정도 한번 도전하고 2학년 2학기는 유형별 교재까지 하고 넘어가고 3학년 1학기는 블랙라벨까지 한번 도전하고 3학년 2학기는 개념 교재만 하고 넘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강약을 주면서 과정별로 진행을 하면 일단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느린 학생들도 선행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1학기 과정 정도는 준심화나 심화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고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나가야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 거지.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해야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서울대 갑니다. 이런 것들을 백날 따라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그 수준이 안 되는데 그렇게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수준 정도로 공부한 아이들이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1등급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행 로드맵, 심화 로드맵을 따라가지 말고
내 자녀가 4등급 정도 수준이라면 4등급 로드맵을 가져가면서 그 상태에서 3등급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응용 교재들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전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준심화 교재들을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올려나가야 얘가 실제 4등급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1등급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무리하게 1등급이 되는 선행 로드맵, 심화 로드맵을 따른다라고 해서 1등급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매번 따라해봤자 실패만 하는 그 1등급 로드맵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